제가 생명 주제로 이제 작업을 쭉 해왔는데요. 그거는 어떤 주제로서 일부러 그걸 생각했다기보다도 거의 생득적이라고 할까, 어렸을 때서부터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됨,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생명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피지배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어떤 사랑 또는 긴밀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제 동물, 식물,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그런 원형적이라고 할까, 이런 체험을 이제 해서 그런 기억 창고 속에 있던 그 생명의 인자들이 그림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적이라고 할까, 생명 주제의 그림을 쭉 그려왔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사회가 계속 메마르고 기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원초적인 자연과 생명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붓으로나마 어렸을 적 처음 했던 대생명의 세계, 아름다운 훼손되지 않는 자연계, 이런 것과 하나 돼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죠. 그러면서 큰 주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법이나 표현, 소주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40여 년 동안 어떤 때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어떤 때는 또 풍경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오브제는 변해왔는데 그 밑에 흐르는 생명, 생태, 자연, 이런 데 대한 주제의식은 계속 흘러온 셈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발표해 온 게 80년대 후반인데요. 중반 후반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옛날의 원형적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같은 게 이제 생겼어요. 그거는 제가 재직하고 있던 직장에서 계속 학원 소요 같은 게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래서 생명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맨 처음에는 바보 예수연작으로 쭉 이렇게 되어지다가 제가 병원에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나온 다음에 소소한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제 눈뜨기 시작했고요. 제가 어렸을 적 처음 했던 따스하고 아늑한 어떤 어머니의 품 같은 자연 세계로 다시 귀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자연으로부터서 위로받고 싶은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특히 우리 동양 회화의 필묵은 무라일체의 사고 속에서 이제 행해지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필묵을 통해서나마 내가 체험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로, 위안, 따뜻함, 이런 온기를 이 메마른 우리 사회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게 됐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이 주변이 온통 창조주의 미술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대 담론에만 골몰했던 데서 전환을 해서 내 주변의 생명의 아름다움에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부족한 그림이지만 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온기가 좀 전달되었으면, 그런 위로, 사랑의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좀 느껴졌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자꾸 물질주의로 나가면서 생명 경시의 풍조가 더 만연되니까 더더욱 그런 주제의 그림에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노래 속에 이제 소주제로 나오는 어떤 동물, 나무, 꽃, 이런 여러 가지 그 오브제들이 사실은 이 산업사회와 회색의 도시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좀채 그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림의 재료로서는 잘 등장하지 않죠. 이미 그런 시기는 또 지났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에 처음 했던 그 자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억의 잔상에.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억의 창고들을 제가 열지 않는 창고들을 두고 있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숲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작품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참 멀었거든요. 냇물도 건너고 야트막한 산도 지나가고 했던 그런 자연 속에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학교 다녀와서 소나무 숲에서 이제 놀다가 살핏이 잠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석양이 돼서 으슬으슬 추워지는데 소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마 집을 나온 닭인지 오색이 영롱한 그 산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푸드득하고 날아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꿩, 또 산토끼 이런 그 생명체들이 부산하게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았고요. 밤이 되면은 굉장히 교교한데 그 숲에서 정중동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이런 또 기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낮의 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숲의 그런 어떤 정령들이 내는 기운이랄까요? 어떤 생명의 기미 이런 거를 기운생동의 필묵에 담아서 좀 재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이제 봄이면은 만산홍으로 지천이 이 꽃으로 뒤덮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꽃에도 심장이 있다 혹은 눈이 있다 이런 느낌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꽃의 그 숨소리 혹은 그 눈동자 또 나무에 물고 자라오를 때의 그 심장 같은 느낌. 이래서 생명계라고 하는 것이 큰 동일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이제 하게 됐죠. 단순한 무슨 색채의 아름다움 이상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유년의 체험인 게 뭐 강 그림도 있고 바다 그림도 있고 산 그림, 들 그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멱을 감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확 떠올랐을 때 주변에 꽃이 이렇게 환히 피어 있는 모습 같은 게 화가가 되려고 그랬던지 유난히 각인이 돼요. 그래서 꽃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꽃 그림 중에서 뭐 화안이랄지 꽃의 눈이랄지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그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서 어떤 부호를 띄우지만 이 대자연의 생명계에서는 주로 그런 말없음의 눈빛 이런 것으로 언어를 대신한다 생각해서 이제 서로 새들이 바라본달지 종이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서로 눈짓을 한달지 이런 느낌을 이제 포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노랗게 그 송화가루가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이동하는 모습 같은 거 이게 작은 송화가루가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대자연의 신비와 아우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게 화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떤 다른 체험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그 색채와 기운으로 저한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류화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양의 이제 고전에 나오는 한 단어인데요. 처음 세상이 열렸을 때 물길이 터지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어떤 창조의 인과관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과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걸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수리화계 같은 거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이제 물과 나무들이 한 가족처럼 거기 또 학이나 또 새나 말 이런 것들이 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한 패밀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그려보려 했던 거고요. 뭐 거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호랑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그 맹수라기보다는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도 우리 민화 같은 데 보면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생명의 합창, 어울림 이런 거를 이제 좀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숲은 잠들지 않는다는 처음에 이 닭 원료를 가지고 황토물에 개어서 이렇게 이제 쭉 분청사기의 표면을 만들듯이 해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게 우리 옛날 그 황토방 같기도 하고 느낌이 또 제 손의 온기를 통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판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완제품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기운, 따뜻함 이런 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또 이어붙지 않아도 계속해서 대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개는 브리티시 뮤지엄에도 가 있고 한데 그 연작이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그런 분청사기의 그 질감, 우리 황토담 혹은 무슨 옛날 그 내가 어려서 잤던 그 장작대는 그 누렇게 탄 방, 누르스름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미학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중국과는 달리 좀 텁텁한 소박한 이런 맛이 있구나 해서 이제 화면에도 그런 걸 시도해 보면서 거기에 숲은 잠들지 않는다 연작을 이제 했었죠. 근데 뭐 한 굉장히 큰 작품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자꾸 커졌는고 하니 이게 어떤 대합창, 울림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작품들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보관의 문제여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터져나오는 어떤 소리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림은 몇 년 하다 보면 또 변하더라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또 변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한 건데 어떨 때는 정적이고 화사한 아름다움에 이렇게 눌러앉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거친 함성 같은 쪽으로 옮겨가고 싶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담론 속에 또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지다가 어떤 때는 정말 작은 아름다움 속에 눈길이 가기도 하고요. 이 작가로서의 스펙트럼이 유난히 좀 나쁘게 보면 좀 산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처럼 그 호기심,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이런 이제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데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게 그 밑에 흐르는 또 한 가지 어떤 흐름이 있다. 그거를 뭐 미셀 루리자니 같은 프랑스 평론가도 다른데 같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부분 와중이죠. 근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어렸을 때 처음 했던 시각 체험, 소리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풍죽 연작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도 대나무가 죽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 댄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이렇게 잠겨오거든요. 전 요새도 잘 때 꼭 그 비 내리는 그 빗소리를 녹음을 돼 있는 걸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러면 아늑하게 잠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래서 송화부문 역시 봄이면 그 노랗게 일어나는 송화가루 그 구름 같은 모습 이 생명의 최소 단위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게 모두 다 그 어렸을 때의 자연 일지, 자연 일기 이런 거가 미술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약간 그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어떤 저의 유년의 시절처럼 땅의 향기를 받고 땅을 밟고 이런 그 자연의 발견보다 먼저 컴퓨터와 같은 기계에 길들여져 버리면 어떡하나. 결국 크게 보면은 그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제 생각에 그런 자연과 생명, 생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으로 연결되어야만이 크게는 범인류가 앞으로 그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컴퓨터와 같은 세계에만 함몰되어 버리면 그 생명의 큰 부분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우수, 우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제가 처음 했던 그 자연과 생명의 그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우리 세대, 우리 이후 세대, 그 이후 세대까지 좋은 전통으로 이제 부족하지만 제 작품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요새 유달리 많이 갖게 돼요. AI 뭐 해서 그 또 미술의 뭐 그 새로운 낯선 흐름들 이렇게 해서 막 가속화되는 이 현란한 속도 속에서 그 두 발을 땅에 좀 딛고서 인류는 계속해서 꿈꾸고 미래로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자연과 지구와 생명의 아름다움에 건실하게 관계를 맺고 좀 연결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랫동안 있고 사실은 좀 뭔가 보다 더 혁신적이고 세련된 작품을 보여야 제자나 후학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그 선을 긋고 먹을 쓰고 색을 풀고 하면서 재래적인 방법에 그리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칠하고 뭐 이런 그 고전적인 데서 떠나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방법이 혁신이 돼버릴 만큼 모든 게 이제 예술의 어떤 트렌드가 막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붙들고 칠하고 긋고 하는,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가 체험했던,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공간과 유리되어지지 않는 그 생활 정서가 곧 예술 정서가 되는, 이런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예술이 늘 혁신으로만 갈 수는 있겠는가. 옛날에 그 문학평론 했던 지에르주 루카치라는 분이 했던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문명의 과도한 속도, 즉 영혼의 진보적 타락.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문명이 브레이크 없이 너무 과도하게 속도를 내다 보면은 그 영혼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이 가끔 어떤 아포리즘처럼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나도 좀 혁신적인 그 미술, 새로운 어떤 이렇게 경향, 이런 것에 접속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와서 자라왔던 그 세상, 그 땅과의 질긴 인연, 유착, 그리고 나만이 느꼈던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관계, 이 미학을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재래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손이 회복되어서 하는 이 대단히 그 고루하고 전통적인 방법의 이 일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한 부분을 계속 고수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잘 변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옛날 그 체험과 재료를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발언을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후학들에게도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리화계라는 그 일련의 제목이 붙은 작품은 여러 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90년대 초에 했던 수리화계는 주로 골판지에다가 대작으로 그린 게 이제 많습니다. 수리화계는 이제 잔잔하고 서정적인 그 생명체로서 이 과거의 원근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떠나서 관점을 먼 곳에서 혹은 공중에 떠서 보는 듯한 그런 그 시각 이동을 한번 그 시험해 본 거죠. 지금 이 꽃의 눈 화안 같은 거는 바로 근접해서 피사체가 보듯이 그 꽃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활짝 피는 그 순간을 포착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